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 힘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소식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서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존 업계에는 또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적정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시장이 선진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대기업 진출이 막힌 중소기업 접학 업종으로 분류가 됐다가 2019년 최장 6년인 보호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막혔었죠. 오랜 과정 끝에 결정된 이번 조치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6.19%로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인 오토벨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가장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시작한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있죠. 현대기아차 완성차에 납품하는 맞춤형 차량 용품을 개발 제작하고 또 애프터마켓에서 운전자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용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카와 롯데렌탈 등 기존 중고차 사업자 주가도 급등 동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이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중고차 시장 전망과 관련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게 된 건데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영향도 궁금하고 또 업계의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참여하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은 상당히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시도를 했었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좀 어렵게 됐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금 K카 같은 경우에는 13년 이전에 이제 중고차 매매업에 다 관련된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데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또 이와는 다르게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최근까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긴 하지만 바로 진입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존의 중고 매매업자들에 대한 이제 보호하는 내용이 또 이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을 아마 좀 제한하는 그런 아마 조건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영세 자동차 매매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별도의 그런 협의가 된 이후서부터 중고차 매매를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일단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 가장 불만 사항이 허위, 그다음에 또 아니면 가짜, 허수 이런 이제 자동차를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그런 건 허위 없다. 매물. 허위 매물 같은 게 있으니까 찾아가면 없다라고 그러고 다른 차를 또 소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이제 불만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가 되면 이러한 이제 불만 사항들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되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이제 신차 시장 규모의 한 1.3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배, 그리고 독일도 한 1.9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시장이 한 50% 이상은 지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반되는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이런 중고차 관련된 정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은 사실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중고차 회사가 SK SK 엔터, SK 엔터카도 있고요. 아니면 롯데렌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K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K카가 이제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할 만큼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업체들 중에서 그 중에 조금 나은 거지 절대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기업 계열의 이런 이제 중고차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일단 차츰 이제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에 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정비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프터 마켓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중고차 이렇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들어온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의 이제 품질 보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들이 시장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 판매에 있어서 중고차에 대한 이제 품질 보증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정비 관련된 부분 쪽으로도 일단 상당 부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좀 더 품질 개선 작업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품 관련 업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신차
업체 중심으로 지금 그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차 업체의 이제 정품뿐만 아니라 이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하청 기업들도 부품을 직접 시장에 파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같은 경우도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기존의 이제 정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청업체가 직접 만드는 제품도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품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고차 순환 과정에서의 이제 중고 부품의 공급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고차를 뭐 수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고차를 수리할 때 뭐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존에 썼었던 중고차의 부품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고차 관련돼서 이제 순환 관련, 뭐 폐차장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폐 부품 관련된 그 폐 중고 부품 관련된 그런 업을 하는 쪽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차 관련돼도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뭐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무조건 고장이 나면 이제 새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사이클링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고차에서 썼던 뭐 다른 부분의 파손 때문에 못 쓰는 폐 배터리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환경 차원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고 부품들도 더욱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한 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현대차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까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네.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건은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영향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을 크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뭐 아직 그 이슈가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하방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면 관련된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 자체가 신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마 관련된 수익률이 좀 낮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뭐 직접적으로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관련돼서 뭐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뭐 전면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점진적으로 아마 점유율을 올려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 1월에 이제 그 자동차 매매업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상생 방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 중에서 5년 미만, 10만 킬로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 중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점유율 자체도 지금 뭐 2024년까지 5.1%를 넘지 않은 그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전체 시장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도 비슷한 이제 수준의 이제 상생 방안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고차 시장이 계속 증가가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면 관련된 수혜는 뭐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보다는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견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그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케이카나 그다음에 뭐 롯데렌탈 뭐 아니면 오토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다 보면 사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험사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지 다른 업종에 비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율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고차 관련돼서 뭐 손해율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신차보다는 손해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고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뭐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그냥 뭐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은 업계의 상황이 변할 것 같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이 있고 또 SK렌터카를 운영하는 SK그룹도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을 또 선별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면 그 관련된 기업이 아마 여러 개가 이제 또 나올 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건 한 3종목 되는데요. 뭐 K카, 인성 ENT, 오토엔 이 정도 됩니다. 뭐 오토엔은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K카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SK그룹의 N카가 분리되면서 그때 매각이 되면서 이제 K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K그룹에서 벗어나면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4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8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룹에서 벗어나면서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개선이 된 게 일단 SK그룹에 있을 때는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때문에 영업 활동이 상당히 좀 제한을 받았다라고 인데 비해서 최근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중고차 매매 쪽으로 이제 집중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관련돼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한 80% 가까운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중고차도 고품질의 이제 중고차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K카가 관련된 수혜가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는 건 이제 폐기물 전문 업체다라고 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인선 ENT 계열사 중에서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는 이제 중고차 매매, 그다음에 자동차 폐차, 폐부품 재활용 등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의 그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의 국내 최대의 폐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에 이제 중고차가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에 대한 이제 부품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개연성 뭐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선 모터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K카와 인선 ENT를 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별로 묶다 보니까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강한 힘을 네. 보여줬었거든요. 그 종목별로 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네. 어떤 종목을 가장 좀 강하게 보실까요? 네, 뭐 현대차 내에서도 뭐 가장 그 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회사가 이제 현대차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시장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뭐 이번에 이제 중고차 관련돼서 확장이 되면서 가장 그나마 이제 관심이 끄는 쪽이 이제 현대글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온라인 그 자동차 온라인 그 경매 사이트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온라인 경매가 이제 중고차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경매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경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입장에서 보면 뭐 경매 관련된 사이트 뭐 쪽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관련돼서 또 이런 이제 중고차 관련 부분으로도 뭐 사업 진출이 뭐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내에서는 아마 글로비스가 탑픽으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도 각각 이야기 나눠봤는데 한동안 자동차 업종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워드 식스센스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각에 오늘장의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베스팅 코리아의 민프롬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프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미증시가 연달아서 좀 상승 마감을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금일도 좋은 흐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고 이제 FOMC 결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이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죠. 그런 움직임 속인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오늘 미국 증시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 짙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마디로 좀 쉬어가는 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장의 이제 거래량은 평소랑 비슷했지만 이제 돌아가는 금액 자체가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수가 좀 횡보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장세도 역시 전일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메타버스와 로봇 사업 확대 이 기대감이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플러스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이제 AI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이쪽 섹터들이 또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철강 협상 문제가 있었죠. 미국의 이제 철강 232조 세부 조건을 개선을 추진한다는 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한국산 철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쿼터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 쿼터 제한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이 조금 부정적으로 글쎄 그건 좀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세부 조건만 조금만 수정하자라는 이제 이런 데에서 미국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이 철강 쪽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 물량은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어떤 호재거리 때문에 철강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봤지만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됐죠. 지난 19년도에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이제 K카라 이제 롯데렌탈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43년 만에 한도가 폐지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금 리오프닝 주에서도 항공과 여행, 백화점 섹터한테는 굉장히 호재거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만나봐야겠죠. 6가지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식스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를 재돌파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슈죠. 관련된 종목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원전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와 이미 진작의 공약부터 제시를 해서 당선이 된 이후로도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계 활성화 공약이 이어지면서 P2E, 플레이 투 earn의 시작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이 역시나 당선 전부터 이어져 왔던 공약이죠. 지금도 건설주들, 건설 자재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오늘도 강세 보여지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보시면 역시나 로봇 기대감에 더불어서 자율주행은 역시나 AI로 이루어지겠죠. 강한 기대감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6가지 키워드와 관련해서 여기서 뽑은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유가와 관련된 종목은 중앙에너비스, 또 원전 관련해서는 한신기계 가지고 나오셨고요. 게임에서는 펄어비스, 작년에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주에서 현대건설 꼽으셨고요. 또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5% 정도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DY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여기에서 3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요. 네, 한신기계, 펄어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네, 키워드와 함께 특징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원전 중소형 원전 강세 소식에 건설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신기계를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는 지금 시점에서 고일까요? 아니면 스톱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한신기계에 대해서 지금은 스톱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우리가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좀 뜨면서 유럽부터 해서 원전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국 경세나 탄소 중립 등의 이런 국제적인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저는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였죠.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네 후보 모두 공통됐던 게 이제 탈원전 공약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불었던 이 원전 바람이 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탄력적으로 이제 시작 지점에 있다고 보는데요.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봐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죠. 지금 또 특히나 이 공약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2군 종목들이 가는데 대장격인 종목인 한신기계와 보성파워텍은 이미 지금 충분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스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 섹터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다, 재료 소진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봐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름의 테마주죠. 여름 테마주로 보통은 이제 전기나 이제 에어컨 이쪽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 여름 때 이제 있을 전력난을 대비를 해서라도 길게 보는 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원전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신기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중장기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은 한신기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신기계나 보성 파워텍보다는 다른 종목,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다른 종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한신기계는 지금은 스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여름에 전력난을 대비해서라도 그 이후에라도 대비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너무 급등한 종목보다는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한동안 정말 많이 상승을 했다가 게임주 조정받으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고를 해야 될까요? 스톱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서야 고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에 메타버스와 NFT 바람을 타면서 P2E라는 이제 새로운 신개념의 이 서비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게임즈가 강세를 받다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보다 긴 조정을 겪었어요. 긴 조정을 겪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지지고 좀 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게임업계 활성화 공약이 전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얘기 안 하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동반적인 움직임의 요소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이제 게임업계 활성화라는 것은 P2E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망 위로 올리겠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사실 카카오 게임즈나 뭐 다른 이제 뭐 네오이즈 뭐 그다음에 또 YJN 게임즈 뭐 등등의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냐? 그렇지 않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까지 기대감으로라도 일단은 가리라는 저는 강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기를 하고 정말 그 공약이 정책대로 바람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터져줄 수 있는 더 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이 P2E라는 게 결국에는 컨텐츠로 개인이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죠? 굉장히 고물가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이제 집에서 또는 이제 내 여가 시간으로 취미로 보내고 있던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그러면 굳이 우리가 회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게임만 해도 돈을 버는데 이 P2E는 굉장한 매력적인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P2E가 실생활에 이제 많이 풍기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걸로 인해서 게임 업계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서야 정말 이제 게임으로 시작하는 메타버스와 NFT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제가 특징적으로 펄어비스를 뽑은 이유가 다음 달에 이제 이 펄어비스의 대표 게임인 검은 사막이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뭐 북미나 남미 또는 아시아 지역 약 150여 개국에 이제 다 진출을 했어요. 이미 하고 있고 이미 매출도 굉장히 많이 찍었고 동시 접속자 수도 굉장히 이제 연달아 갱신을 하는 움직임을 이제 이미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어떤 그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좀 더 폭발적으로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고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좀 설득력이 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나오셨죠. 이 로봇 관련주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고를 해야 될까요? 스톱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원전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로봇 섹터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보였죠. 지금 뭐 로보로봇, 뭐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섹터 전체가 수혜를 받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그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사업으로 확대하겠다. 이 언급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매년 4월에 신제품, 신로봇을 공개합니다.
그 4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끼케야 이제 열흘 남았죠. 열흘까지도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될 지속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4월 달에 또 이제 어떤 이 로봇이 또 중요한 게 최초로 상용화하는 로봇을 이제 선보이는 자리거든요. 그 동안은 우리가 로봇이 있더라도 개개인의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없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컨셉카나 어떤 이런 것처럼 그냥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로봇을 실제로 매출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내용이 그 로봇은 기존 삼성전자 가전제품과 연결될 로봇이다일 것이 이제 그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당장 뭐 하이마트, LG 베스트샵 이런 데에 올릴 수 있는, 시판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더 큰 거죠. 더 큰데다가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회사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테슬라도 얼마 전에 이제 난 인간형 로봇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것에 이제 우리는 회사에서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봇 섹터들이 또 순간 반짝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초로 이족 보행하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을 최초로 만든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국내 유일로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월등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연구 개발비 때문인데요. 로봇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이 지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은 실제로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매출을 못 났기 때문에 적자의 폭은 굉장히 컸겠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생활에 상용화할 수 있는 로봇을 내민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팔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언급한 3년간 240조를 로봇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만 투자할까요? 로봇 기업 M&A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어떤 회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기대감도 지금 이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뜨는 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체주급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 주식수 자체가 36포인트 정도로 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 다 50% 이상이 시장에 이제 유통되는 주식수 물량이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회사 이제 임원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단 회사 지금 바깥에 있는 자본이 그닥 필요하지 않고 회사에 그만큼 튼튼한 자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원진들, 주요 인사들이 이제 주식을 풀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 주들에 비해서 움직임은 조금 더딜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일 저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을 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식슨센스 함께했는데요. 민프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중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요. 현재 2,700포인트 넘겼습니다. 2,707.92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0.50%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을 더 내주면서 2,700포인트 넘겼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들이 1,6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고 기관이 1,100억 원, 외국인이 31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만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로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6% 조정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0.40% 강세 보이면서 1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46%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위로 어제와 SK하이닉스 바뀐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0.29%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47%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혼조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가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1% 이상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좀 더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922.6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역시 오전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죠.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이 17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300억 원 안팎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다소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만큼은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슈와 특징주 더욱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정수의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특징주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남들처럼 다 올라간 상태에 좋다는 얘기 한 적 없고요. 올라갈 때 아침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애매할 때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FOMC를 앞두고 시장이 흔들릴까 봐 관망해야 된다 그랬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않지 않고요.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올라간다. 내일도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이날 수요일 날 아침서부터 얘기를 했고 어제서도 주식 사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종목이고 지수로 보면은 지금 뭐 지수로 움직이나 종목으로 움직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뭐 지난주에서는 뭐 별의별 이슈가 뭐 전 세계적 이슈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서는 손절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 얘기 했던 거.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 주도 계속 올라가요. 조정이요?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 이게 조정 받은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죠? 이게 장중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장기는 하락장입니다. 여전히 하락장에 있어요. 하지만 단기는 상승장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장, 장기 하락장 속에서 제가 월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서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어제도 사라 그랬고 오늘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목들 흔들릴 때마다 사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이 돌고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슬금슬금 이것저것 뭐 저가 건설주도 움직였을 것이고 뭐 로봇 관련주도 움직였을 것이고 그다음 오늘 뭐 시멘트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였죠 뭐 이것저것 그냥 섹터들 뭐 시스템 반도체도 움직이고 뭐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을 위치인데 고점에 사서 그런 거죠. 웬만큼 빠져있던 종목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절했거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99%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나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지금 답을 다 얘기했네요.
기관과 외국인들 아니면 세력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세력을 체크하는 거는 왜냐면 개인 투자자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 그 물량을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방법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의 중에서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건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불패입니다. 거의 무조건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단기 상승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2,800까지 보셔도 될 정도의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요. 아침에서 뭐 조금 종목들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글쎄요. 저는 저희 가족 회원들하고 봤을 때에서는 지금 오늘 체감이 어제 오늘 뭐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들이 알아서 순환하고 알아서 올라가니까. 지금 종목들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들 잘 보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수 2,800과 2차 목표치는 2,950까지 열려 있습니다. 시장 여전히 좋은 시장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은 안 좋은 얘기 뭐 주말에도 뭐 전쟁 얘기부터 해갖고 뭐 안 좋은 얘기만 막 쏟아질 텐데 그걸로 지금 주식 던질 자리 아닙니다. 계속 뉴스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2,800 이상 올라갔을 때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빠지는 거니까 2,900이나 거기서 안 좋은 얘기가 먹히는 거지 지금은 안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그런 뉴스니까 뉴스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에브리봇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이죠. 삼성 쪽에서 이틀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향후의 이 신성장 육성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언급을 했다라는 이유로 최근에 로보 뭐 에브리봇 뭐 등등등등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로봇 관련주 하면은 당연히 자동화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쪽 애들로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슈가 딱 직접적으로 그냥 타격을 때리는 그냥 로봇 관련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IT 쪽에만 이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방산주 쪽에서도 아마 집중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탱크를 무지하게 보내놨는데 최신형, 뭐 구형, 뭐 이것저것 다 보내놨는데 제블린이라는 그게 이제 한 1억 정도 합니다. 근데 탱크가 그거에 한 100배 정도 해요. 아니 100배? 100배 맞죠. 100억 정도 하니까 100억이 넘어가는데 1억짜리로 그걸 다 격추시키니까 탱크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탱크를 구입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제블린 한 방에 1억짜리 한 방에 지금 다 나가 떨어지니까 탱크 하지 말고 이제는 무인 비행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자동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산업들이 이제 많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물론 방산주들을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무인 비행기만 하더라도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 비행기 띄우는데 그거 뭐 식물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반도체를 넣고 뭐 연료도 있겠지만 반도체 다 기계고 컴퓨터고 카메라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있는 섹터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쪽도 뭐 나중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볼 때서는 그냥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좀 강세인데요. 조정받으면 이쪽은 공략을 할 수 있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가능은 한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고요. 선수들은 조정받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려 시멘트. 자, 지금 이슈를 보면은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래서 공급을 또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죠. 기사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유연탄 가격이 아무래도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멘트 연료가 되는 유연탄 이 지금 공급이 좀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먹어야 됩니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시멘트 관련 쭉 다 봤는데요.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팔아먹을 생각만 있는 것 같고 물리지 마세요. 지금 고점에서 팔아줘야 됩니다. 다른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팔았다가 쭉 내려오면 사세요. 내려오면. 지금은 박스권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매수가
바닥에 대해서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신규 매수할 거면 기다리세요. 3,5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더 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랩지노믹스라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이거 안 빠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튀긴 할 텐데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지금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의료기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모양들이 좋습니다. 오늘도 모양이 좋았고요. 오늘도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움직이는 이제 메디포스트도 얘도 뭐 의료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원격 진료,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별로 저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병상 대란 우려로 인한 지난번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에 갖고 움직였던 것들이 있죠. 뭐 메디아나라든지 뭐 유유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있었죠. 뭐 하여튼간 그런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때 종목이 있는데 차트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파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랩지노믹스는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헬스케어 관련주들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수익률은 거의 50% 올라왔는데 더 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어제 동일하게 90점 수 여전히 좋아요. 단기 상승장 매수 포인트도 85.5 수를 드리고는 싶지만 85점 우도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섹터는 바이오 헬스 어제와 동일하게 90점 수 평가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이 못다한 이야기 소통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